말 잘하는 사람들의 8가지 공통점. 사람마다 내재된 사고 체계는 다르다. 사고 체계는 말을 통해 표현되는데 우리는 그 말을 통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는 약 7,000자 정도다. 언어는 공기나 물처럼 인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품이다. 언어의 위력은 거대해서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인 말하기에도 고수와 하수를 만들어낸다. 어디 이뿐인가? 언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깝게 연결하기도 하지만 쌍방을 신속하게 대립시키기도 한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부추기기도 하지만 소송에 휘말리게도 한다. 이렇듯 언어의 유용성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정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는 수많은 신이 등장한다. 태양의 신 아폴론이나 사랑의 신 큐피드 같은 신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카산드라라는 언어의 신은 좀 생소할 것이다. 카산드라는 원래 아폴론이 임명한 빼어난 미모의 제사장이었다. 시간이 지나고 아폴론은 카산드라를 사랑하게 되어 끊임없이 구애하지만 그때마다 매몰차게 거절당하고 만다. 이에 아폴론은 카산드라에게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과 함께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지 않는 저주를 내렸다. 카산드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결국 그녀는 고통받는 신이 되었고 트로이 전쟁 도중에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대다수 사람은 자신의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려고 한다. 하지만 말을 잘못하여 실패하기 일쑤다. 대화를 나누다 언어 표현의 장벽에 부딪혀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자신은 전부 전달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고작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과거의 직장 생활을 돌이켜보자. 1대1 혹은 1대 다수,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 상황이라도 좋다. 혹시 표현 능력이 부족해 좌절을 겪은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다음에 말솜씨에 관한 체크리스트로 점검해보자. 중국의 전문 스피치 교육 스튜디오 후이신방의 설립자이자 전문 연설 코치로서 내 사명은 고객이 가진 언어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4년여 동안 현장에서 500회가 넘는 수업을 진행했고 인터넷으로는 20만 명 이상의 수강생이 생겼다. 그들은 모두 공통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했고 해결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나도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제선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일이 생겼다. 그때 나는 캐나다의 한 저가 항공사의 비행기 안에 갇혀 있었다. 장장 3시간을 넘게 기다렸는데도 이륙한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고 좁아 터진 캔버스 천으로 된 의자는 마치 전자레인지와도 같이 내 엉덩이를 태울 기세였다. 그렇게 화가 나던 도중 내 옆에 앉은 한 백인 꼬마아이가 영어 단어에 빈칸을 채우는 놀이를 하고 있었다. 거기서 영어 단어 language를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올랐다. 어쩌면 랭귀지의 각 철자로 말하기의 요소들을 대표할 수 있지 않을까? 8가지 요소를 결합해 하나의 완전한 시스템과 효과적인 말하기 법칙의 세트를 완성하면 모두에게 참고서가 될 수 있을 텐데. 휴지 한 장을 뜯어 그 위에 빌린 펜으로 적어 내려가기 시작한 지 30분. 기적이 일어났다. 드디어 그토록 필요했던 법칙을 찾아낸 것이다. 나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비행기에서 비명을 질렀다. 옆에 앉은 아이의 부모가 깜짝 놀라
서둘러 아이를 안을 정도였다. 승무원이 내게 와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인지 물었다. 하지만 나는 대답할 겨를조차 없었고 기쁨에 겨운 나는 승무원을 향해 바보처럼 웃기만 했다. 그녀는 내가 정신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지른 것이라고 생각해 안전요원을 불렀고 그제야 나는 제정신이 들었다. 내가 상황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비행기에서 끌려나갈 수도 있을 터였다. 나는 서둘러 손에 쥐고 있던 휴지 조각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다. 이건 제가 새롭게 찾아낸 것인데 책으로 쓸 예정입니다. 그 10cm도 안 되는 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승무원과 안전요원은 이를 보고 책이 잘 팔리길 바란다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다. 나는 휴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고심 끝에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의 종류가 8가지 법칙으로 정리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말을 잘하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언변이 뛰어난 이유는 8가지 법칙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8가지의 법칙은 그 범위를 끊임없이 확장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계승하여 과학적인 체계를 갖출 것이다. 말하기 법칙 8가지. 로직, 논리. 중요한 순간에 말문이 막힌 경험이 있는가? 말을 조리 있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간결하고 깔끔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내가 전하는 말을 상대방이 곧바로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었는지 떠올려보자.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해야 할 때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랐다거나 주제와 전혀 상관없는 말만 쏟아낸 경우가 있는가? 주위를 둘러보면 꽤 많은 사람에게 무논리 꼬리표가 붙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화의 결과일 뿐 발표자의 컨디션이 좋았다면 분명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경우 쉽고 간결하게 논리를 펼쳐야 한다. 쉬운 논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사고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논리와 연역 추리 같은 범주의 무겁고 복잡한 논리를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 제1장을 학습하고 나면 당신은 머릿속에 하나의 말하기 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 그 체계는 적당한 순간에 발동되어 신속하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당신을 도울 것이다. 유추. 소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정보의 비대칭이다. 한쪽이 아는 것을 다른 쪽에서 모르는 경우 자칫 자기 말만 계속 늘어놓는 상황이 벌어진다. 추상적인 설명은 이해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두 사람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학생들은 예를 들어 설명하거나 유추를 자주 사용하는 선생님을 좋아한다. 유추란 익숙한 것으로 생소한 것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다. 제2장에서 당신은 수많은 예시를 보고 유추의 본질을 깨닫게 될 것이다. N. 장면 묘사. 듣기만 해도 실감나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머리로 그려보게 된다. 머릿속에 그려본 것은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생동감 있는 표현은 위대한 작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든지 연습하면 충분히 터득할 수 있는 말하기 법칙이다. 제3장에서는 오감을 활용하는 표현 방식으로 밋밋한 말에 색깔을 입히는 법을 학습할 수 있다. G. 굿 스토리, 좋은 사례. 2시간이 훌쩍 넘는 영화를 보고 다음 날 방금 막 본 사람처럼 전체 내용을 술술 말하는 사람은 많아도 2시간짜리 연설을 듣고 강연장을 나선 후에 영화를 본 것처럼 내용을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사례나 이야기를 활용하면 사람들은 신선한 느낌을 받아 내가 전달하고자 했던 말을 더 강렬하게 기억할 수 있다. 이야기는 상대방의 신뢰도를 높이고 내가 가진 가치관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간단한 사건만을 언급하고 넘어갈 뿐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재구성하지 못한다. 좋은 이야기를 만들려면 엄격한 논리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만들 때 유추, 생동감 있는 표현, 사건과 배경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말하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로 나타난다. 제4장에서는 이야기를 응용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U. Unexpected. 예측 불가. 논리가 충분함에도 사람들이 연설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내용이 진부하거나 발표 방식에서 자신만의 차별성이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너무 자기 입장만 설명하다 보면 상대방의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다. 그로 인해 상대방의 집중력은 금세 떨어지고 만다. 이것이 제5장에서 정복해야 할 산이다. 일상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주위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다. 내가 언어의 법칙을 발견했을 때 비행기에서 큰 소리로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 바로 그 신뢰다. 반드시 나처럼 이상한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저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이 할 말을 설계하면 된다.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는 데서 벗어나 같은 내용이라도 포장을 다르게 해본다거나 이야기에 살을 덧붙이는 것이다. 제5장에서는 상대방의 주의를 사로잡는 7가지 방법을 학습할 것이다. A. Ask. 질문. 상대방의 반응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매개체는 바로 질문이다. 살다 보면 매우 중요한 순간에 허를 찌르는 질문으로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연장자를 만날 때가 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면 절반은 성공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꼭 새겨놓아라. 질문은 대화의 주도권을 대담하게 상대에게 넘기는 능력이다. 좋은 질문은 상대방의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질문을 받은 사람 또한 생각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된다. 좋은 질문은 대화를 이끌어갈 좋은 도구가 된다. 제6장에서는 효과적으로 질문하는 7가지 방법을 학습한다. G. Gain. 이득. 소통은 정보의 전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등가 교환 행위다. 상대와 이야기하면서 언제나 상대방이 가진 의문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왜 당신의 말을 들어야죠? 그 말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질문처럼 소통이 언제나 유익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소통할 때 상대방이 대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법은 알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한층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제7장에서는 상대를 설득하는 법을 익혀보자. 이 방법은 당신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방식일 것이다. 2. 공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에서도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어째서 감정은 이성보다 강해서 서로에게 못할 말을 서슴없이 하게 만드는 걸까? 뜻하지 않게 나온 날카로운 말은 아무리 말재주가 좋을지라도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 이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냈기 때문이다. 소통의 첫 번째 단계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히 전달하는 데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소통을 통한 이익을 등가 교환하는 것이다. 마지막 제일 높은 단계에서는 상대방과 마음이 통해야 한다. 8가지 말하기 법칙의 마지막 공감 능력은 바로 이때 사용된다. 몸에 좋은 약이라고 꼭 쓰지 않다는 사실을 제8장에서 알게 될 것이다. 이상의 8가지 말하기 법칙으로 말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서 내가 목표로 두었던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활용 가능한 말하기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발표할 때나 강연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도 유용한 말하기 도구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학문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은 잘게 쪼개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지어 책에 담아두었다. 말하기 실력을 높이려면 한 계단씩 순서대로 밟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을 실천에 옮기다 보면 어느새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